농촌 사랑. 설핏 잠이 깨어 시계를 보니 새벽 6시다. 일어나기 싫다.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다 10분쯤 지나서 겨우 몸을 일으켜 눈을 비비고 밭으로 간다. 평생 도시에서 살던 늦장꾸러기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밭으로 가게 된다. 낮에는 해가 너무 뜨거워서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해야 효율적이고 지치지 않는다. 5시에 일어나면 좋겠건만 늦잠을 좀 더 자는 바람에 6시가 넘어버렸다. 내 게으름을 탓하며 밭으로 간다. 귀촌을 한 지도 6개월이 되어간다. 일은 쉴 새 없이 생겨난다. 오늘은 참깨 모종을 심을 것이다. 곧 있으면 들깨도 심어야 하고 이미 심어놓은 고추밭도 지주대를 세우고 끈을 메어주어야 한다. 다 자란 열무도 거두어서 김치를 담글 것이다. 열무도 시장에서 사는 것과 다르게 일일이 다듬고 여러 번 씻어내야 한다. 그런 만큼 일은 끊이지 않는다. 풀은 사정없이 솟아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집안파기 일천지다. 오래전 귀촌을 계획하고 집을 산 지가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인천과 강화도를 오가며 생활하다 아주 귀촌을 결심했다. 아이들이나 나를 아는 지인들은 시골로 들어가면 답답할 거라며 우려들을 했다. 하지만 나는 10년 동안 강화도를 드나들면서 낭만적인 전원 생활이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실망도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다. 점차 시간은 오전 10시가 넘어간다. 땀은 흐르지만 아직 참을만 하다. 어제도 정오가 다 되도록 밭에서 일을 했다. 나는 아침을 먹지 않기 때문에 오전이 효율적이다. 저녁에는 더 덥고 금방 해가 저물어서 밭에 오래 있지 못한다. 세상 밖은 코로나로 시끄럽지만 이곳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동네 사람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고 도시처럼 밀집되어 있지 않아서 코로나 무풍지대나 다름없다. 늦잠도 못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도 나는 불만스럽지가 않다. 게으름을 고치고 절로 부지런해지지 아니한가. 오전 11시 반쯤 집으로 와서 쌀을 씻는다. 밥을 안 치고 쌀뜨물을 가지고 나와 밭에 있는 액비통에 넣는다. 액비통에는 베어놓은 잡초, 다듬은 푸성기, 과일 껍질 등 부산물이 잔뜩 들어있다. 거기다 산에서 가져온 부역토를 넣고 오줌도 부어놓는다. 이러면 훌륭한 액비가 된다. 산에서 가져온 부역토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있어서 거름 속에 넣어 놓으면 발효를 해서 더할 수 없는 거름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버릴 게 없다. 종이나 나무 같은 게 있으면 벽난로에 떼고 그 재 역시 좋은 거름이다. 그것이 식물의 3대 영양소 중에 칼리에 속한다. 이런 친환경적인 것도 내가 크게 만족하는 부분이다. 도시에서 가져오는 비닐이나 플라스틱만 재활용 쓰레기로 나갈 뿐이지 모든 건 자연으로 순환한다. 또 고기 국물 남은 거나 생선 남은 게 있으면 동네에 떠돌이 고양이를 준다. 때만 되면 우리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게 밥을 기다리는 모양이다. 그래서 도시 나갔다가 회식 때 남은 게 있으면 거두어 주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도 얻어다 줄 게 없다. 이조도도 없으면 멸치가루라도 버무려 주곤 한다. 점심을 먹고 나면 피곤함이 몰려온다. 한숨 자고 일어나서 청소를 하거나 안팎에 이런저런 일을 한다. 쉴 틈은 별로 없다. 늙음하게 이렇듯 쉼없이 일해야 하는 것도 복이라면 복이겠다. 이것의 좋은 점을 더 말하라면 마을 공동 수돗물을 줄 수 있다.
정족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과 용천수를 모아두는 탱크가 있다. 그것의 물을 동네 공동 수도로 쓴다. 물맛은 달고 각종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다. 면에서 가끔 수질 검사까지 해주는 미네랄 천연 용수인데다 물값도 없다. 밭에는 나물들이 지천이다. 끈질긴 생명력으로 수살하는 잡초들 속에 먹을 수 있는 잡초, 나물이 있다. 봄에는 냉이, 쑥, 돈나물, 고들빼기, 여름에는 보들보들한 비름나물 등등 부식거리는 도처에 널려 있다. 살구나 복분자, 오디 등 간식거리도 있다. 자연이 내게 주는 일감을 가지고 헉헉대다 보면 지루할 틈이란 없다. 한 계절이 어찌 가는지도 모르게 가버린다. 봄인가 싶으면 벌써 초여름의 문턱에 와 있다. 게다가 자연을 통해 배우는 것도 많다. 지난번엔 들깨 모종을 하려고 씨를 뿌렸는데 나지 않았다. 다행히 이웃에서 들깨 모종을 나누어줘서 심었지만 나는 한동안 왜 그런지 알 수 없었다. 곰곰이 원인을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씨를 드문드문 뿌린 것이다. 모든 건 다다익선이라 했던가? 무씨도 그렇다. 두세 알을 심으면 한 개의 회실도 없이 전부 싹이 난다. 무를 크게 키우려면 어차피 나머지는 뽑아버려야 해서 무엇이 아끼려고 하나를 심어놓으면 싹이 잘 나지 않는다. 같이 밀고 나오는 힘이 부족한 탓일까? 인간사도 많이 모여야 그 힘을 얻을 수 있듯이 자연도 그렇다. 드문드문 뿌려놓으면 실한 깨모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건 내 오산이다. 촘촘히 뿌려놓아야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생긴다. 작은 놈 생기지 말라고 드문드문 뿌리니 아예 안 나오는 것이다. 열심히 일을 해도 결실을 맺는 것은 하늘의 일인 것 같다. 적당한 때 비가 와줘야 하고 햇살도 잘 비춰줘야 한다. 올해에는 유례없이 비가 많이 와서 고추 농사나 참깨 농사를 망쳤다. 고랑에 물이 차서 빠지지 않으니까 고추에 탄저병이 와서 다 떨어지고 말았다. 빨간 고추 딸 욕심에 풋고추도 안 따먹고 아꼈는데 그렇게 되고 말았다. 새벽마다 밭일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예전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하고 말이다. 지금처럼 화학비료도 없고 다수확하는 기술도 없고 물댈 기술도 없는 천수답이었으니 나 역시 자연농업을 추구하는 것이어서 화학비료도 없고 제초제도 안 쓰고 옛날 방식 그대로를 고집하고 있다. 그런 만큼 밥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의 시절이 참 고맙고 농사를 소일 삼아 하는 내 처지도 감사하다. 지난번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깨도 심었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 수확물이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죠? 하고 묻는다. 그 저희에는 농사해봐야 득될 게 없다는 뜻이다. 물론 대가는 돈으로 헤아리면 터무니없이 작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득이 더 크다. 나는 돈도 지불하지 않고 좋은 공기 마시며 운동을 했고 더구나 수확물까지 얻으니 일거양득이라는 생각이다. 나는 아마도 더 늙어도 밭일을 하면서 행복해할 것 같다. 노년일수록 움직여야 한다는데 농촌에 사는 것이야말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